주의토지 통행권은 상린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부동산학 개론에서 배우는 맹지 개념과 관련지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즉 맹지의 경우죠. 이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 여기서는 녹색 땅이에요. 이 녹색 땅을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즉 녹색 땅을 통해 공로로 나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 켠에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공로로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편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 즉 녹색 땅의 주인이죠. 이 사람한테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상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음,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이렇게 분할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은 여기처럼 맹지가 돼 버리잖아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 맹지의 주인이 보상 없이 이 다른 분할자의 땅을 통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토지 양수인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다. 이 땅의 주인이 이 아래에 있는 땅만큼을 양도한 거예요. 이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토지 양수인의 땅을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다는 거죠.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2번, 주의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죠. 즉, 주의토지 통행권은 미래 상황을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에요. 따라서 틀렸고요. 답이네요. 3번,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해야겠죠. 4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의토지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5번, 주의토지 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그렇죠. 물권도 아닌데 무슨 등기가 필요하겠어요.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아니죠. 통행에 방해가 되면은 통행지 소유자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고요. 2번, 토지 분할로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무상으로 주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는 토지 분할의 당사자에게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양수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죠. 맞는 지문이네요. 따라서 답입니다. 3번,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아니죠.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4번,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도 주의토지 통행권은 인정된다고 했죠. 따라서 틀린 지문이고요. 5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아니죠.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면은 주의토지 통행권은 소멸합니다.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쉽다.